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차변입니다. 만약에 미국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뒷사람이 친 공에 내가 맞아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을까요? 한간에는 친 사람이 100% 잘못이 있다. 또는 골프장 측에서 무조건 보상을 해준다 라는 식의 어떤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정보고요. 무조건 골프장에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또 공을 친 사람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누가 어떤 책임이 있으며 어떻게 클레임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D팀이 티샷을 해서 앞팀의 플레이어를 맞췄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과연 공을 친 사람이 100% 과실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상해법을 다룰 때 두 가지 큰 법적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negligence고요. 두 번째는 assumption of risk. assumption of risk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negligence부터 먼저 설명드리자면, negligence는 과실이란 뜻이죠. 과실. 공을 친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맞췄을 때 이 공을 친 사람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정상적인 행위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는 정상적인 행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는 과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공을 친 사람이 티샷에서 공을 치려고 할 때, 또는 세컨샷에서 그린으로 공을 올리려고 할 때 그린 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든지, 또는 앞팀의 사람이 아무도 페어웨이에 없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안전하게 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쳤는데 운이 안 좋아서 공이 옆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숲속에 있는 세컨샷을 준비하는 앞팀의 사람을 맞췄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과실이 있을까요? 물론 앞팀이 아직 플레이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플레이 중이었을 때 누가 봐도 앞팀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뒷팀은 치지 않고 기다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쳐서 앞팀을 맞췄다면 이건 명백한 과실이죠. 100%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분명히 사람이 안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숲속에 사람이 있었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있는 각도였는데 나만 안 보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쳤는데 사람이 맞았어요. 이럴 때는 공을 친 사람이 물론 과실은 있어요. 좀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람이 없는지, 오비라든지 해저드에 들어가서 사람이 거기서 공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리저너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쳤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미리 판단하고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쳤으니 거기에 과실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공을 친 사람이 100%의 과실이 있느냐? 물론 공을 친 사람이 과실은 인정은 됩니다만, 이 공에 맞은 피해자도 상해법 법률 이론에 의하면 assumption of risk라는 게 있어요.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권투 경기 같은 경우, 권투 경기를 할 때 상대방 선수의 펀치에 내가 맞아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펀치에 맞고 부상을 입으면 그 상대 선수를 상해죄로 고소고발 또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없죠. 왜냐하면 그 위험성을 이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수하고 그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이 리스크, 위험성을 assume, 내가 감당한다라는 뜻이에요. assumption of risk.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 경기나 recreational activity 중에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 급류 물살에 카약을 탄다든지 이런 recreational activity에도 assumption of risk라는 법률 개념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위험한 어떤 스포츠 경기나 recreational activity를 내가 참가하다 부상을 입었어도 내가 그 위험을 미리 인지했고 그걸 감수하기 때문에 assumption of risk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해자한테 100%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개념이 이제 assumption of risk인데, 이 골프장에서도 assumption of risk라는 이 법률 개념이 폭넓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공에 맞은 피해자지만 항상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때에는 사방 어디에서 공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맞아서 내가 부상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도 사실 알고 감수하면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액티비티보다는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주의를 살피고 조심을 했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숲속에서 내 공을 찾고 있을 때 뒤에서 친 사람이 공에 맞았다면 숲속에서 공을 찾고 있을 때에는 내가 훤히 보이는 저 페어웨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위험하잖아요. 이 티샷에서 치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없을 확률이 많죠. 그러면 나무 뒤에 몸을 좀 숨기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티샷에서 경고를 준다든지 내가 치고 있다든지 그런 어떤 그 reasonable precaution이 있어야 되는데 reasonable precaution이라는 거는 통상적인 합리적인 어떤 조심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reasonable precaution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중요한 쟁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피해자도 assumption of risk라는 이 법률 개념 이론 때문에 100% 가해자한테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 자기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과실이 100%일 때만 보상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주가 아니고 contributing liability가 인정이 되는 주라서 가해자 50%, 피해자 50% 또는 A 30%, B 70%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티지로 과실 여부를 나눠서 그에 맞는 보상을 하도록 판결이 나오는 그런 주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팀의 경기 플레이가 아직 진전이 되지 않고 있고 훤히 보이는 그 페어웨이에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내가 쳤다면 그거는 100% 공을 친 사람의 잘못이죠. 왜냐하면 assumption of risk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훤히 보이는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칠 거라는 것까지의 위험성, 그런 위험성까지도 감수하고 있다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타당치 않죠.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앞에 팀이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면 뒷팀은 안 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사람이 쳐서 내가 공에 맞을 확률까지도 그런 리스크까지도 어쌔을 한다고는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팀이 있을 때 쳤을 때는 100% 뒷사람이 100% 뒤에서 공 친 사람이 100% 잘못이고요. 만약에 앞에 팀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 쳤을 때에는 assumption of risk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100%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골프장에다가 클레임을 하는 경우, 물론 골프장에다 클레임할 때에는 골프장은 일반적인 상해 클레임 말고 premise liability라는 법률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premise liability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 미끄러져서 넘어졌거나 아니면 계단에서 떨어졌거나 풀장에서 사고가 났거나 그랬을 경우에 집 주인이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게 premise liability거든요.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내 집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이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실수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책임을 진다. 기본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게 premise liability고요. 여기에는 이제 예외 조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에는 일단 그 집의 안전관리, 시설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잘 되어 있었느냐,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지가 되었느냐, 이것이 이제 집중적인 논쟁이 되겠는데, 그런 안전시설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위험에 관련된 경고가 충분히 잘 고지가 되었다면 이 골프장의 책임은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도그렉 같은 그 휘어지는 그 코스들이 있죠. 그 코스에 앞사람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치고 갔는지 아직 대기하고 있는지 티샷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골프장에서 그런 상황에 합당한 어떤 경고 표지판, 앞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든지 확인하라든지 이런 경고판 또는 큰 거울 같은 거를 달아놓는 그런 골프 코스도 있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치가 잘 되어 있고 경고가 잘 고지가 되어 있으면 설사 티샷으로 앞에 있는 사람이 맞았다 하더라도 골프장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골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negligence, 과실 여부와 그 다음에 피해자의 assumption of risk라는 법률 개념이 두 개가 상충을 해가지고 어떤 게 더 높으냐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 과실 또는 0% 과실 이런 건 사실 잘 안 나와요. 뭐 60%, 66대 4, 7대 3 이런 식의 과실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예로 티샷에서 공을 쳤는데 남의 홀로 날아갔어요. 뭐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특히 초보자들이 힘으로만 스윙을 하다 보니 뭐 심각한 슬라이스 아니면 아주 심한 훅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옆홀 남의 홀로까지 날아가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운이 안 좋아서 만약에 옆에 홀에서 샷을 하는 사람을 맞췄다 그래서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의 홀로 볼을 치는 그 자체가 과실이죠. 실수잖아요. 과실인데 우선 남의 홀에서 공을 친 자체가 과실이고 그 과실로 인한 상대방의 부상이 발생했으니 나의 과실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공을 친 사람의 과실은. 하지만 이제 여기에 assumption of risk가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 멀리 남의 홀에서 날아오는 공에 맞을 확률까지도 내가 과연 그 리스크를 어스움을 했느냐. 이것이 쟁점인 거죠. 남의 홀에서 날아오는 공까지도 내가 맞을 수 있는 위험 부담감을 실제로 어스움을 했느냐. 그래서 assumption of risk가 얼마큼 적용되느냐. 이게 쟁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판례들이 남의 홀에서 날아오는 공에 맞은 경우에는 assumption of risk를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감내하고 플레이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 공을 친 사람의 과실이 거의 80%, 90% 심지어 100%까지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남의 홀에서 날라온 공이 아니고 내가 남의 홀로 내 공 찾아갔을 때 내 공이 남의 홀로 갔는데 그 공을 찾아서 공을 치기 위해서 남의 홀 페어웨이에서 샷 준비를 하다가 뒤에서 친 사람 공에 맞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친 사람이 나의 존재를 뒤에서 티샷에서부터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쳤으면 명백한 과실이죠. 사람 있으면 치지 않는 게 정상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쳐서 부상을 입었으니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친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티샷을 할 때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또는 티샷 하자마자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공에 맞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친 사람이 과실이 굉장히 낮아지고 플러스 assumption of risk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넓게 작용이 돼서 공을 친 사람의 과실이 20%,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내가 남의 홀로 가서 내 공을 찾아서 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reasonable precaution보다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상황을 더 확인을 해야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전히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인정이 돼야만 그때 가서 남의 홀에 가가지고 공을 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 지금 남의 홀에 들어와서 공을 칩니다. 잠시만 멈춰주세요 하고 사인을 주고 들어간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공을 치려다가 공을 맞았으면 나의 assumption of risk가 훨씬 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공을 친 사람한테 클레임을 해봤자 내 과실이 더 크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프 카트 사고로 부상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패신저가 완벽하게 탑승하기 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떨어져서 부상을 입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차 운전과 비슷한 그런 negligence와 assumption of risk를 적용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당연히 잘못이 있을 것이고요. 100% 잘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카트가 달리다가 움푹 패인 곳이나 아니면 언덕이라든지 아니면 비탈길, 무릉동이 이런데 뭐 걸리거나 빠지거나 해서 카트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골프장의 과실을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두 개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골프장의 이 안전시설 관리나 경고 표지판이라든지 카트 패스의 어떤 파톨 같은 거 아니면 뭐
부서진 곳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건 100% 골프장의 과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경고 잘 되어 있고 안전관리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골프 카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럼 내가 골프장에서 이런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클레임을 할까요? 누구에게 어떻게 클레임을 할까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공을 친 사람은 잘못이고 골프장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골프장은 배제하고 공을 친 사람한테만 클레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골프장에서 이 경우에 어떤 매뉴얼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시설 관리가 되어 있었거나 또는 경고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골프장이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골프장을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해 사건의 소송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소송을 하게 되면 뭐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뭐 2년 후에 이런 사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 골프장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하려면 소송 유효 기간이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클레임 단계부터 공을 친 사람과 골프장은 둘 다 디펜던트로 넣어놓고 나중에 과실이 없는 사람은 알아서 빠져나가겠죠.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한테는 다 소송을 해놓고 자기들이 스스로 관련이 없음을 증명해서 배상 의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그건 자기들이 할 일이고 나는 누구에게든 과실이 10%만 있어도 그 10%에 대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우선 골프장을 상대로 클레임할 때는 이제 부상을 입었을 때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면 골프장에다가 이 사건, 사고, 액시던트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야 되겠죠. 리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보험, 인슈런스 인포메이션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슈런스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그 인슈런스에다 클레임을 하게 되면 이제 어저스터가 선정이 되는데 인슈런스 어저스터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이 보상, 손해보상, 피해보상 클레임을 합의해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이 인슈런스 어저스터는 피해자 편에서 합의금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그는 인슈런스의 인플로이이기 때문에 인슈런스 컴퍼니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의 잡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그 목적이죠. 이 사람이 제시하는 이 합의 금액은 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이 아닌 개인한테 공을 친 사람한테 클레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공을 친 사람한테 가서 이제 그 사람의 인적사항 이제 뭐 이름, 주소 이런 거를 물어보고요. 가능하다면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홈오너스 인슈런스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보통 홈오너스 인슈런스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험을 들어놓는 그런 이제 보험 팔러시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홈오너스 인슈런스 팔러시 중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레크리에이셔널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어떤 액시던트를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홈오너스 인슈런스에다가 이제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홈오너스 인슈런스가 없는 분인 경우에는 이제 개인한테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개인을 직접 소송을 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은 미국에서 골프를 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해 사건들에 대한 사례를 좀 짚어봤고요. 중요한 거는 뭐 골프장에서 사고가 나면 골프장이 무조건 책임을 진다 또는 뭐 공에 맞았을 경우에는 공을 친 사람이 무조건 다 잘못이 있으니까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잘못된 정보라는 거 그게 아니고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요. 네글리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레크리에이셔널 액티비티 또는 스포츠 게임에서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assumption of risk라는 그런 법률 개념 법률 이론에 의해서 자기 과실도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assumption of risk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내가 부상을 당했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대강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